자, 김만배와 돈 거래한 전 언론사 간부 한국일보 기자입니다.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 검찰은 깊은 애도. 예. 이달에 3차례 소환 조사가 있었어요. 단순 대여금이었다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만배 사건을 이렇게 보면요. 김만배는 검찰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법조 기자를 오래 했고 검사들과 친분이 굉장히 돈독한 사람이 김만배입니다. 그래서 김만배는 돈 거래를 할 때 무조건 자료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들, 기자들한테 돈을 줄 때도 차용증을 다 써요. 걸리면 빌린 거다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빠져나갈 구멍까지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동 사건을 이렇게 보면 50억 클럽 있잖아요. 50억씩 막 줬어요. 근데 걔네들 세금을 다 냈습니다. 그렇게 돈 거래를 합니다. 김만배는. 그래서 실제로는 50억이 아니라 27억? 28억 이 정도 받아갔어요. 세금 낼 거를 그걸 다 내. 유동규한테 돈을 줄 때도 지분으로 주든지 뭐 배당으로 주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럼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유동규가 아니 나 그렇게 주지 마라. 투자식으로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요구를 하잖아요. 김만배는 검찰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걸렸을 때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다 해놓습니다. 장부에 다 남겨놔. 세금도 다 내. 이런 식으로 돈 거래를 해왔거든요. 뇌물성을 주더라도 이거는 빌린 거야. 차용증 다 썼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돈이 갔다라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화가 났었는데 차용증이 대부분 있습니다. 차용증이 대부분 있으니까 대여금이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검찰 수사받다가 또다시 숨진 6번째 대장동이나 이재명 관련, 이거는 사실 이재명 관련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재명 관련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대장동이니까 이재명 관련 사건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고 있습니다.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만배로부터 1억 원 빌린 사실, 차용증이 있을 겁니다. 예. 강백신 부장검사, 유명한 인간입니다. 특수부에서 이 사람 수사받다가 죽은 사람 몇 명일지 세봐야 됩니다. 강백신은요, 이 기자가 김만배로부터 돈 거래를 한 대가로 대장동 일당의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증거는 없습니다. 의심하고, 그럼 이 사람이 쓴 기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잖아. 근데 그게 없나 봐. 의심하고 4월 18일 압수수색을 합니다. 6월 달에 3차례 검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사망 이틀 전 27일에도 검찰 출석을 했습니다. 사망한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를 표한다. 야, 진짜 악마들이죠. 이 검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년 1월에 한국일보에서 해임됩니다. 김만배에게 돈 받았다라는 게 언론으로 쭉 보도가 되고 나서 해임돼요. 징계 처분에 불복해서 낸 무효소송에서 패소까지 합니다.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검찰은 4월 18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포함해 한겨레, 중앙일보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주거지에도 관련 자료 확보,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한겨레 부국장은요, 총 9억 원을 받습니다. 중앙일보도 있어요. 1억 9천만 원 돈 거래. 얼마나 압박을 했으면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6명째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재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관련인 6번째 사망. 이 기자는 이재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특검해야 된다. 대단하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하지만 덮어 씌우죠. 윤상현, 언론인이 숨진 채 발견됐어. 이재명 대표 주위의 의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에 나서야 한다. 6번째 죽음이다. 이러면서 의혹을 던지죠. 한두 번이면 우연한 사고지만 6번이나 이재명과 관련한 유력한 증인들이, 이거 유력한 증인도 아닙니다. 검찰 수사 중에 숨지는 상황은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미스테리한 일이다. 이 전 대표 주위에 벌어지는 의문사에 대해 특검에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스가 나왔다라는 거죠. 원희룡, 대장동 일당과 엮인 죽음이 벌써 6번째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렇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야. 김건희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논문 표절, 거짓말. 그거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지연시키고 있는 거야? 그건 말을 안 하고 이거
밝혀야 된대요. 거짓과 어둠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 여기서 보면 설경구가 이런 얘기합니다. 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이 아니다. 거짓을 이기는 것, 거짓보다 더 큰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궁지에 몰리는 장면이 나와요. 시위대가 막 나옵니다. 태극기 부대, 민주노총 뭐 이런 데서 동시에 막 설경구를 압박을 하는 동원된 시위가 막 일어나요. 설경구가 지시를 합니다. 노총에 암약하는 간첩이 있다. 그렇게 발표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 그걸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때 설경구가 이런 얘기예요. 5.18에 간첩이 동원됐다고 해도 믿는 사람들이다. 설경구를 퇴진시키자라고 해서 태극기 부대와 노총이 동원이 돼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을 동원해서 해산을 시켜요. 돌풍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와닿는 명대사도 많은데 느끼는 게 국민들이 매우 어리석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정치인들은 어리석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선동하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막 해주면서 그들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거기에 우매한 국민들은 부하내동하죠. 지금 현실도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조국이 이재명의 암살자다. 정치적으로 생명을 끊기 위해서 문재인의 특명을 받고 정치권에 뛰어든 이재명 암살자가 조국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얘기가 듣고 싶은 거죠. 조국은 검찰개혁을 하려고 정치권에 뛰어든 게 아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에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의 지령을 받고 정치권에 뛰어든 거다. 라는 말을 믿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근데 조국혁신당에서 검찰개혁 구체적인 플랜을 발표했어요. 안 믿어. 그걸 봐도. 안 믿습니다. 그거는 안 봐. 듣지 않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그렇게 수사받다가 또 한 명이 희생됐는데 이재명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저들은 모를까? 알아.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그 지지자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지금 검찰의 특수부는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할 때도 5명이나 수사받던 사람들 5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관련 수사를 하다가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극단적 선택을 한 기자는 이재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김만배와 연관돼 있으니까 이재명하고도 연관돼 있는 것이다라고 우기는 것뿐이죠. 그러면 국정농단 수사를 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사람들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이재명 관련 수사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은 왜 그러면은 이런 선택을 했느냐? 얼마나 이재명이 무서웠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재명이 무서웠으면 이재명의 죄를 불지 못하고 그런 선택을 하느냐? 이런 논리를 전개해요. 그러면은 국정농단 때는 그 사람들이 박근혜가 무서워서 탄핵당하기 일보 직전인 박근혜가 무서워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때 5명의 사망자, 이재명 관련 수사에서 5명의 사망자. 공통점은요. 특수부 검찰 밖에는 없습니다. 특수부 검찰. 그들이 포괄적으로 수사를 하고 정말 모든 걸 집어 던질 때까지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건데 이재명이 얼마나 무서우면 이재명의 죄를 불지 못하고 그런 선택을 하느냐. 이재명은 무슨 마피아 두목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힘이 세면 이 재판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믿어. 왜냐? 나는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끝이에요.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판단 그딴 건 없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무려 18개월간 질질 끌며 2달 전에야 보여주기식 뒷북 압수수색. 6월에만 3회 조사하고 모레인 2일 4차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무섭도록 잔인한 검찰 수사가 초래한 비극. 검찰에 묻습니다.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은 얼마나 조사했습니까? 왜 14개월째 기소하지 않습니까? 자,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 악마 같은 검찰 반드시 해체해야 합니다.